보시죠. 48. 무사람의 의심 때문에 자기의 견해를 걱정하지 말라. 마음껏 제 뜻대로 하여 남의 말을 버리지 말라. 사사로운 작은 은혜로서 큰 틀을 다치지 말라. 공적인 논의를 빌려다 사사로운 정을 풀려하지 말라. 이 상식적인 말씀인데 참 훌륭하신 말씀이에요. 무인근의 조독견하라. 조독견하라. 무임기의 폐인원하라. 폐인원하라. 무사소해의 무사소해의 상대체하라. 상대체하라. 무차공론이 무차공론이 쾌사정하라. 쾌사정하라. 여기 전부 다 네 개에 하지 마라. 이러이러한 것은 결코 하지 마라. 이렇게 그 아닐 무자, 없을 무자, 하지 말 물자. 이 정확히는 하지 말아라는 말 무자인데 이 말 무자를 전부 다 앞에다 댔어요. 그래서 말 무자는 맨 나중에 해석을 해주는 거죠. 인군의 무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으로 인하여. 무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으로 인하여. 조독견. 자기의 홀로 갖고 있는 견해를 막지 마라. 그러니까 왜 남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 혼자 이런 생각을 갖나? 이거 그렇게 하지 마라. 저는 이제 제가 체질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 저도 어렸을 때 이상하게 남들이 어떤 걸 갖고 막 다투잖아요. 근데 나는 왜 그런 마음이 안 드나 그걸 굉장히 이상했어. 그래서 혼자서 고민 무지한 많이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분명히 내가 저걸 하면 나한테 이익이 돼. 그리고 저렇게 하면 나한테 돈이 계속 들어와. 그걸 아는데 난 그런 걸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남들처럼 나도 그래볼까 해가지고 욕심을 내잖아요. 그럼 얼마 안 돼가지고 제 스스로 내가 이게 무슨 짓이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스스로에 대해서 더 많이 슬퍼하게 돼요. 그래서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게 이 성향의 흐름이 남들과는 굉장히 다르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체질 공부하면서요.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은 체질의 사람들을 만나면 그 얘기를 해주면요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거 갖고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을 했는데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같은 체질은 외롭게 살아야 돼요. 나를 살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참 기뻐하더라고요. 나는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기 스스로를 막 해치게 돼요. 그래서 무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으로 인하여 나 혼자 갖고 있는 그런 견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막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벽을 쳐버리는 그런 일 하지 마라. 또 무임기의 자기 뜻을 또 멋대로 하여 하여 패인원, 남의 말을 갖다가 닫지 말라. 남의 말을 안 듣는 거. 근데 이게 지금 두 가지가 서로 연관돼 있죠. 뭐냐면은 독견,
홀로 자기의 견해를 막지 말라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을 막 해가지고 남의 말을 막 전혀 안 듣는 거 이것도 곤란하다.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 하고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생존 방식이라고 말할까? 근데 그렇게 어떤 욕심을 내지 않고 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지금 요 뒤에서 말하는 이런 문제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홀로 딱 갖고 있는 생각에서 남의 얘기를 안 듣는 거. 이게 젊어서 그랬거든요. 그런 두 가지가 나타난 거예요. 남처럼 해보려고 시도하다가 안 하고. 왜냐면 그걸로 계속 다치니까 제가. 그리고 또, 너무 제 주관대로 나가니까, 남의 말을 막 닫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특히, 집사람 말. 깔아뭉개는 거야. 막 무시하고. 이제 그런데,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제가 얻은 게 어떤 거냐면 계속 실력을 쌓다가 누구도 안 써주면 뭐 그냥 끝나버리는 거고 실력을 쌓다가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또 굉장히 달라붙거든요. 막 처절할 정도로 막 그런 거 강렬해요. 그런 분들 만나면 그때 제 것을 풀면 돼요. 그런 식으로 뭐라고 할까 일종의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하나? 좋게 말하면 그런 것을 배우게 됐어요. 저는 여기선 뭐뭐 하지 마라 했지만 이것만 갖고는 부족하더라고요. 이게 잘못하면 나를 다치거나 상대를 다치거나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배운 건 기다림의 미학이에요. 그냥 내가 하는 것을 조용히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조용히 싸우면서 그 다음에 무사소해의 상대체하라. 작은 은혜에 사사로이 아무래도 우리는 끌리게 돼요. 그죠? 누군가가 이렇게 해주면 자꾸만 끌리게 돼요. 그런데 바로 그런 자잘한 은혜에 사사롭게 끌려가지고 어떻게 하다 되냐면 상대체요. 커다란 몸통을 다치게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고마움은 작은 고마움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것이 커다란 것을 다치는 일 우리는 이게 주변에서 정말 많이 보거든요. 이런 것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역사에 나오는 이제 간신배들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간신배가 특별히 나 간신표 이렇게 표를 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은 보면은 대체로 이 사회 문제는 요거예요. 사회 문제의 대부분은요, 자잘한 은혜를 사사롭게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전체를 갖다가 망가뜨리는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리고 무차공론이 쾌 사정하라. 이건 정치하는 애들이 들어야 될 얘기예요. 공론을 빌려다가 이게 공론이야. 극설 차. 공론을 빌려다가 쾌사정 사사로운 정을 유쾌하게 풀려 하지 마라. 이게 지금 정치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남북 분단의 상황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아주 결정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거든요. 그러나 그 근원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분단을 가져온 게 아니거든요. 이 분단의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첫 번째는 일본 놈들의 문제가 있어요. 일본 놈들이 항복을 할 때에
그 이렇게 이 말하자면 우리나라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온전하게 지들이 우리나라 36년간 잘 써먹었잖아요. 그 온전하게 이렇게 딱 해줬어야 되는데 못한 게 하나고, 또 하나는 그 일본 놈들을 이렇게 이 전쟁으로 패퇴시키기 위한 그런 녀석들이 포츠담 회담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우리나라를 분할 점령하는 그런 것을 깨한 것에서 사실 우리 분단이 온 거거든요. 우리 민족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분단 문제라는 건. 이제 거기서 이렇게 오게 된 건데, 그래서 이게 실제로 지금 보면은 이북이 북핵을 뭐 했으니까 우리는 어떤 무기를 쓰고 막 뭐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 여기서 공론을 빌려가지고 아주 자기 개인들의 그것을 갖다가 마구 푸는 이렇게 자기들의 부를 늘리고 자기들의 힘을 늘리고 이런 대로 지금 철저히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벌써 일제시대 때부터, 그리고 친미한 세력들이 계속 그것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분단 문제에 대한 이 부분이, 이게 우리가 잘못된 공론을 지금 우리는 말하자면 공론에 끌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거 아주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미국 놈들 하는 그 부분은 보면요, 사실은 미국 놈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해로운 놈들이었거든요. 1905년인가요? 1904년인가요?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맺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밀약을 맺냐면, 일본 니들은 조선을 가져라, 미국 우리는 필리핀을 갖겠다. 그게 바로 가스라테프트 밀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지금 그게 지금 한국 현대사도 사실은 그거와 하등 다르질 않아요. 자, 그다음 읽어보시죠. 열흘 전 연락이 왔어. 정신이 확 깨더군. 좀처럼 연락이 없던 윤 선배의 전화야. 서울의 모 대학교 모 교수가 팀을 꾸려 한국연구재단의 사찰 고문서 해체 작업에 응모하려는데 같이 동참할 의향이 없는지를 물어 간만에 콧바람 쐬는 일이어서 좋다고 했어. 그러곤 물었어. 비용을 물으니 월 200 정도야. 그래서 말했지. 차라리 생각을 접는 게 좋다고. 15년 전에 동학사지 쓴 이야기를 했어. 적어도 월 500에서 1000원 되어야 제대로 된 조사가 가능하다고 조목조목 설명을 드렸지. 신바람 나던 전화기에서 김 빠지는 소리가 나더군. 윤 선배도 흔쾌히 하지 않겠다고 끈더군. 재미있는 것은 이런 거야. 돈보다도 자격의 문제이지. 박사학위에다 한문이 뛰어나고 불교에 조예 있는 사람, 이건 말이 안 돼. 박사학위가 나이론 뽕 해서 따나? 한문에 뛰어나기란 10년 수학해도 어려워. 불교의 조예란 20년 걸려도 부족해. 하나를 하기도 어려운데 세 가지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팀이라니. 한마디로 말해 한국연구재단의 사찰 고문서 해제 작업은 결과를 보지 않아도 날림일 게 뻔해. 현대의 우리 교육은 잘못되어도 여간 잘못된 것이 아니야. 그것은 교육만이 아니야. 사회 전반이 다 미처
돌아가고 있어. 명예를, 돈을, 얻음을 획득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알미라고 착각하니 말이야. 세상의 알미란 거의 그래. 인간이 인간다운 자연다운 길을 걷는 진정한 알을 외면하지. 인간과 자연에 대한, 진리에 대한 알미 아닌 기능에 대한 알미일 뿐이야. 그것도 알면 알수록 해로운. 하니 곤드레만드레 술주정은 싫어하면서도 흐드러지게 피어난 꽃밭을 떼지어서 거닐기 좋아하고, 부귀 권세 늑 극성함 누리기를 악마처럼 밝히니 그 안이 어리석은가. 생각할지어다. 생각하라. 생각해. 생각. 네. 이게 이런 제 일상의 어떤 한 단면을 끌어와가지고 그때 좀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이렇게 딱 드는 생각을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를 한 건데요. 좀 전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경쟁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전부있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쟁은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만이 그 전부라고 하는 그런 것. 이제 이런 거. 또 우리가 얻는다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어쩌다 틈이 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돈을 잘 쓰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봐. 그런 이야기를 좀 해요. 그러니까 이 돈을 버는 길이 참 어렵죠. 어려운데 그러나 그 버는 돈을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우리가 일방적이니까 그 일방적이지 않은 다른 부분에 대한 그런 것을 저는 더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잘 쓰는 법, 이 잘 쓰는 법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기 와서 이 장고하시는 김청만 씨랑 같이 두 번 여기 양촌 생선구이집 가서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두 번 다 그이가 돈을 내더라고요. 이 식비를. 그때 이제 여럿이 갔죠. 여럿이 갔는데. 근데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참 저 어른은 돈을 정말 잘 쓰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분은요. TV 같은 거 보다가요. 거기 뭐 이렇게 도끼 나오잖아요. 그럼 전화 한 통 딱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전화로 그냥 그게 올라가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수시로 하는 거예요. 뭐 유니세프에서 뭐 하는 거, 뭐 그런 거. 그래서 이게 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어디 이렇게 도울 데 있어서 돈을 내면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한대요. 선생님 돈을 좀 더 많이 달라고 그런데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여기다가 그걸 주면 다른 데를 못 준다. 그 얘기를 한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그 김청만 씨는 참 돈을 참 잘 쓰는 어른이다 하는 전 그런 걸 거기서 이렇게 제가 사람들 만나보면 좀처럼 못 그러거든요. 사람들 만나면요. 나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어. 나 지금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 또 이렇게 해가지고 나 돈 벌 거야. 그런 얘기는 진짜 많이 해요. 근데 나 이렇게 돈을 쓰겠어라 하는 얘기를 하는 분들은 정말 거의 눈 씻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잘 쓸 줄 아는 거.
그런 게 필요하듯이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 그 지금 보면 말이죠, 굉장히 그 잘못된 부분을 한 두 가지만 더 얘기를 한다면, 지금 노인 문제하고 아이 문제가 굉장히 잘못돼 있어요. 그 어제도 보니까 이렇게 자식한테 손을 벌리지 않는 노인네들 중에서 52%가 스스로 지금 돈을 벌고 있다고 그래요. 말하자면 이 사실은 어버이들은 이게 자식들이 돌봐야 돼요. 이게. 그런데 지금은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혼자 사시는 게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혼자 사는 게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고들이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제가 그 10대, 20대 때만 해도 우리 어머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떻게 이 된장이니 고추장을 사 먹어? 말하자면 이러셨어요. 근데 그런 걸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나는 나중에 늙어 죽기까지 그 허리 꼬부랑 할머니가 돼가지고 지팽이를 짚더라도 니들하고 살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같이. 근데 지금 그런 말씀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나 매스컴해서, 또 얼마나 일반적인 그런 부분에서, 또는 학교 교육이라든가 이런 수많은 그런 거에서 어머니가 세뇌를 당하신 결과라고 저는 봐요. 왜 부모가 되어서 자기 자식이 돌보는 속에서 돌아가시지 못하는가? 그렇게 그래야 돼요. 또 지금 젊은 애들이 나이 30 넘어가지고 막 결혼하고 그래요. 우리 딸내미도 막 30 중반이 돼가지고 재작년에 가까스로 결혼하고 그랬는데, 왜 그래야 되냐는 거예요. 20대 때 결혼 딱 해가지고 자식 낳고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럴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그래요. 그래서 이 흔히 공격하는 톤의 이야기로 한다면, 대기업이라든가 재벌들 요구도 먹어야 돼요. 걔들이 그 사람들을 쓸 때에 제대로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하고 생활할 수 있게 한다면, 그 봉급을 줬다면 그 젊은 애들이 그렇게 결혼 안 하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말하자면 그런 식의 사고들, 지금 최저임금 논의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보면은 그런 부분을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예요.